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다들 멘탈 잘 잡고 계시죠? 오늘도 코스피가 2.6% 빠졌는데, 1년 차트를 보시면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가 1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코스피는 더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 개인들이 이걸 또 다 받아먹었습니다. 개인들만 1조 1000억 순매수를 했고요. 요즘 개인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안 좁니다. 아무래도 요즘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저가 매수를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미국 주식도 지금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 중에는 삼성전자에만 유일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동안 제가 수량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낙폭이 더 큰 미국 주식 위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익률 구리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같은 날 2%밖에 안 빠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5.7% 폭락했고요. SK 하이닉스 4.7% 빠졌습니다. 네이버도 2% 넘게 빠졌고요. 카카오 2.8%, LG화학은 거의 7% 폭락했습니다. 현대차 4.2%, 삼성 SDI 6%, 기아 6%, 현대모비스 2.8%, 셀트리온 거의 6% 빠졌습니다. 오히려 요즘 하락장에서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잘 버텨줘서 저는 되게 기특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욕먹을 만큼 그렇게 허접한 종목이 아닙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다른 종목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추천을 많이 했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이게 상장일이 2021년 4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비교를 할 수는 없고 작년 4월 9일부터 현재까지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약 6.2% 수익률. 다행히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미국 기술주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인데 약 3.4% 수익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4.8%로 딱 중간 등수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미국 8개 기업과 알리바바 바이두, 이렇게 중국 두 기업에 10%씩 투자하는 ETF인데, 미국 주식도 많이 빠졌지만 특히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정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수익률이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한동안 정말 미친 듯이 폭등하면서 국내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던 종목인데, 최근 10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거의 20%입니다. 한동안 카카오가 떡상할 때는 진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욕을 특히나 많이 먹었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삼성전자 팔고 카카오로 갈아타신 분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익률이 역전이 됐습니다. 자, 이래서 주식은 단기적인 성과를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최소한 5년 이상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처럼 초우량주, 장기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차트를 길게 펼쳐놓고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 30년 차트인데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실적 잘 내고 전망 좋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들은 오래 투자할수록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마소,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량주들이 다 모여있는 ETF가 SPY, QQQ, SOXX 이런 종목들이고요. 국내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 탑10, S&P 500, 나스닥 100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4차 산업혁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가리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같은 지능 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 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합니다.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결국 핵심은 뭐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기술주의 전성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중에 반도체나 기술을 빼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분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반도체 기술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고 주요 고객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플랫폼스 이런 기업들입니다. 북미 4대 데이터 센터에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 플래시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제조하고 있고요. 구글의 서버 칩도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가 끝나면 제조까지 삼성전자가 해주게 되겠죠.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 그거 누가 납품해줄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애플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겁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결국에는 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공급받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100% 전량 공급하진 않지만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여봤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다 95%를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죠.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대장주로 요즘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그래픽 메모리도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그래픽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미국 빅테크 기업과 삼성전자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와 미국 주식을 거의 동급으로 보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최고의 기업이니까, 시총이 가장 높으니까, 돈이 가장 많으니까 이런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4차 산업혁명 무조건 온다고 보고요. 시대의 흐름으로 봅니다. 메타버스? 당연히 시대에 오죠. 온라인 점점 활성화될 겁니다. 서버 규모 점점 커질 겁니다. 애플 아이폰이요? 계속 잘 팔릴 겁니다.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잘 나갈수록 삼성전자는 더 많은 반도체를 그들에게 납품할 것이고 많은 반도체를 파운드리에서 또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삼성전자는 한 배를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는 것이고 퇴보해도 같이 퇴보하게 될 겁니다. 이 차트만 봐도 벌써 답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정말 무섭게 성장해왔습니다. 누가 봐도 우상향 해왔고 앞으로의 전망을 봐도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서 불안하다면 그건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불안하다면 주식 자체가 내 성향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에 일일비할 필요 전혀 없고요. 이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3년 후에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5년 후, 10년 후에는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이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 불안하면 어쩔 수 없죠. 주식 투자를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도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주식은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것이니까 미국 주식이 얼마 빠지든 삼성전자가 얼마 빠지든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멘탈 꽉 잡으시고 장기 투자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